어제 또 한 분의 환자가 제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걷기 운동을 하셨던 82세 할아버지였어요. 단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열심히 걸으시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한 번 넘어지면 절반은 다시 혼자 걷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걷기는 오히려 넘어질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현관 문턱에서 살짝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지금 5개월째 침대에 누워 계세요.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작은 미끄러짐으로 척추를 다치셨어요. 이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근육이 2%씩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둔해집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살게 되시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단 4가지 운동만 더하면 됩니다. 넘어짐 38% 감소, 독립생활 42% 증가, 기억력까지 27% 향상됩니다.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시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4가지를 모르시면 아무리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성호입니다. 올해 72세지만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4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건강을 지켜주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바꿔드릴 4가지 운동과 5가지 안전 원칙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빼먹으시면 나머지 효과가 반감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3가지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근육, 균형 감각, 그리고 뼈입니다. 근육은 매년 2%씩 사라져요. 60세에서 80세까지 20년 동안 무려 40%가 줄어듭니다. 상상이 되나요? 젊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근육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균형 감각은 더 심각해요. 70세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뼈는 어떨까요? 여성은 폐경 후 매년 2에서 3%씩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남성도 70세부터 급격히 약해져요. 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균형을 잃어 넘어지며 일어날 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피부 주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걷기만 하면 이 문제가 더 빨라집니다. 왜일까요? 평범한 걷기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앞뒤로만 가는 거죠. 하지만 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뒤로 비스듬히 넘어지죠. 걷기만 하면 옆으로 균형 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치료했던 79세 송정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40년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걸으셨어요. 동네에서도 운동왕으로 유명하셨죠. 그런데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가 옆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간 앞뒤로만 걸으셨기 때문에 옆으로 균형 잡는 근육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결국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으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이유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네 가지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올바른 유산소 운동입니다.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바로 한발서기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넘어질 확률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른발로 서서 왼발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무릎 높이까지 올릴 필요 없어요. 발가락만 바닥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10초 동안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5초도 힘드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왼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걸 하루에 3번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한 달만 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한발서기를 따라해보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휘청거리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료했던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3초도 서 계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신 결과 2달 후에는 30초씩 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되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휘청거리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무서워하지 않게 되셨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오래 서려고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5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초씩만 늘려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운동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왜 다리 근육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듯이 다리가 약하면 온몸이 무너져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져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이에요. 너무 간단해 보이시나요? 이 운동 하나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팔걸이가 있어도 좋지만 처음에는 팔을 쓰지 말고 해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단단히 붙이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시면 됩니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마시고 코가 무릎 위로 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완전히 일어난 다음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때가 더 중요해요.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천천히 앉아야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만약 10번이 너무 쉬우시다면 양손에 500ml 물병을 들고 해보세요. 무게가 더해지면 운동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10번이 너무 힘드시면 팔걸이를 살짝 짚고 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점점 팔에 힘을 빼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77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처음 오셨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팔걸이를 꽉 잡고 3번은 시도해야 하셨어요. 다리에 힘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매일 하신 결과 한 달 만에 팔을 안 쓰고도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석 달 후에는 손자와 함께 등산까지 다녀오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뻣뻣하신 적 있으시죠? 목을 돌리려면 아프고 허리를 굽히려면 삐걱거리고 어깨를 올리면 뻑뻑하고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세 번째 운동, 바로 유연성 운동입니다. 왜 유연성이 중요할까요? 몸이 굳으면 작은 동작에도 삐끗하기 쉬워져요. 뒤돌아볼 때 목이 안 돌아가서 몸 전체를 돌리다가 균형을 잃거나 바닥에 물건을 집으려다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작은 동작에서 다치셨어요. 73세 이명자 할머니는 냉장고 뒤에 떨어진 수저를 줍다가 허리를 삐끗하셨고, 76세 최동훈 할아버지는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리다가 목을 다치셨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막으려면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네 부위의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어깨, 허리, 그리고 다리입니다. 먼저 목과 어깨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이 뻣뻣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목 관절이 굳으면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목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세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돌리세요. 5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시 정면을 보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똑같이 5초 유지합니다. 이제 고개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하게 기울이시면 됩니다. 5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절대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지는 마세요.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어깨 운동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둥글게 돌려주세요. 크게 원을 그리듯이 10번 돌리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뒤쪽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을 하시면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다음은 허리 운동입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부담이 커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보세요. 어깨와 가슴이 함께 돌아가야 해요. 5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손이 발끝에 닿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본인이 편한 정도까지만 숙이시고 5초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유연성 운동입니다. 다리가 뻣뻣하면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1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발목도 함께 풀어주겠습니다.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유연성 운동들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몸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78세 안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목을 30도도 돌릴 수 없으셨어요. 뒤에서 부르면 몸 전체를 돌려서 봐야 했거든요. 허리도 너무 뻣뻣해서 신발끈을 묶기도 힘드셨고요. 그런데 매일 10분씩 이 유연성 운동을 하신 결과 2달 만에 목을 자유롭게 돌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허리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손자 신발끈도 묶어주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제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네 번째 운동입니다.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걷기,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잘못 걷고 계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걷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걸으시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효과적인 걷기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90도로 구부리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팔을 움직이면 상체 근육도 함께 운동이 되고 균형 잡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가 적당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됩니다. 너무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는 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좋아요.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말입니다. 네 번째, 평평하고 안전한 길에서 걸으세요. 공원이나 운동장처럼 바닥이 고른 곳이 좋아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곳이나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굽이 낮고 바닥에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슬리퍼나 구두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분들께는 수중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속에서 걷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줄어들어요.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 운동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지고요. 수영장이 있으시면 가슴 높이 정도 물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손을 앞으로 뻗으며 걷거나 무릎을 높이 들어가며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제자리 걷기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걷기 동작을 해보세요. 팔도 함께 흔들어 주시고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이제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5가지 안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천천히 시작하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이 놀라고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한발서기를 처음 하신다면 5초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초씩 늘려서 한 달 후에는 30초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근육이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특히 관절이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쉬세요. 세 번째 원칙, 균형 운동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세요. 한발석이나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꼭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번째 원칙, 숨을 참지 마세요. 운동할 때 무의식 중에 숨을 참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 그런데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식으로 리듬을 맞춰서 호흡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운동 전후로 물 한 컵씩 마시시고 운동 중에도 조금씩 드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80세 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셨어요. 첫날부터 1시간씩 걸으시고 한발서기도 무리해서 하시려고 했거든요. 결국 무릎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 후로 제가 알려드린 원칙대로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에는 30분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혈압약도 줄이실 수 있게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급한 마음에 무리했던 게 오히려 독이었다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죠. 걷기만 하던 분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짜 비밀을 알게 되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한발서기 하나만으로도 넘어질 확률을 30%나 줄일 수 있어요. 벽 옆에서 5초부터 시작해서 매일 1초씩 늘려가세요.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세요. 이 운동 하나가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매일 10분씩만 풀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올바른 유산소 운동입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조금 빠르게 걸으세요.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전 원칙도 잊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아프면 멈추고 안전장치를 하고 숨을 참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지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짐은 38% 줄어들고 혼자 생활할 확률은 42% 높아지며 기억력은 27%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침대에 누워서 자녀들 손을 빌며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스스로 걸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인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한발서기로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로 손주와 등산을 다녀오셨어요. 안순덕 할머니는 유연성 운동으로 아침이 즐거워지셨고 한만수 할아버지는 올바른 걷기로 혈압약을 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벽 옆에 서서 한발서기를 해보세요. 5초만 버텨보세요. 그게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5번만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2번씩 하시면 한 달 후에는 다리가 훨씬 튼튼해질 거예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시고 어깨를 돌려보세요. 몸이 얼마나 뻣뻣했는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어 보세요. 분명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운동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들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인생을 바꿀 거예요. 72세인 제가 지금도 매일 이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 당당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